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인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조금씩 횡보 및 상승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8% 상승하면서 1160만 원대, 이더리움이 0.34%, 리플 XRP가 0.35% 상승하면서 20만 4천 원, 31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한 69.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하루빨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한번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외신에서 리플 파트너사 중 XRP의 활용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가 리플의 자회사 엑스스프링은 세큐리타이즈, 다르마, 아고릭, 볼트랩스 그리고 포르테, 코일 등 다수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들 중 실질적으로 XRP를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30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앞서 리플 커뮤니티에서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의 XRP 덤핑 의혹 관련 해명에 리플 자회사 엑스스프링이 지원하고 있는 탈중화 대출 플랫폼 다르마가 XRP를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다르마 측은 엑스스프링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지만 XRP 활용 관련 실질적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5억 XRP가 대규모 이체가 됐는데 에스크로락에서 이제 비트고로 풀렸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한 트위터 사용자가 지난밤 5억 XRP 대규모 이체가 리플사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비트고로 이체된 것으로 제보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해당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고로 이체된 것이라며 엑스래피드의 결제 채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올해 초 리플앤 비트고와 파트너십을 체결, 그리고 다중 서명 보안 시스템과 자산 관리 및 XRP의 기술을 지원한다고 전한 바가 있는데요. 네, 정말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의 XRP 소식이 오늘도 역시 나왔습니다. 지금 리플 XRP가 나오는 호재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나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리플사가 가격을 덤핑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엑스래피드를 사용하고 엑스코런트 4.0 기술을 사용을 했을 때 XRP의 유즈 케이스가 정말로 XRP 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많이 이제 XRP 투자자분들이 떠올라서 현재 막 소송 걸고 청원 걸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정말 리플 XRP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코인인 것 같습니다. 가격을 제외한 리플사의 모습만 봤을 때는 지금 리플이 300원이 아니라 지금 3,000원, 만원, 10만원 이상 가도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가격대인데 지금 참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네, 하루빨리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찾아와서 리플 XRP의 가격이 그 어떤 코인보다 높게 올라 XRP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외신이 이제 다수의 알트코인 지갑이 손실 상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업체 intothe.block.com 데이터를 인용해서 현재 대다수 알트코인의 지갑 주소가 손실 상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해당 데이터의 손익 지표는 각 지갑으로 알트코인이 이체된 시기의 가격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현재 가격이 해당 평균치보다 높을 시 수익으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보유 지갑의 70% 이상은 수익적 것으로 나타냈고, 이더리움과 에이다, 대시 등 80% 이상의 지갑이 손실 중이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올해 초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등 이런 코인들은 지금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올해 지금 비트코인이 두세 배씩 오르면서 알트코인도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차례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높은 지금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을 좀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비율을 조금은 높여놓는 게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하이퍼레저 첫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이 납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하이퍼레저가 공식적으로 컨센시스의 판테온 프로젝트 참여를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하이퍼레저 엄브렐러의 퍼블릭 체인으로 이더리움이 들어간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네, 하이퍼레저 오픈소스 컨소시엄 산하 기술 운영 위원회는 지난 목요일 판테온 프로젝트를 하이퍼레저 비수라는 이름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판테온은 지난 8일 하이퍼레저 패브릭 하이퍼레저 소투스와 같은 하이퍼레저 컨소시엄 회원으로 제안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스 하틀리 페가시스의 전략 및 운영 담당자는 판테온에 대해서 컨센시스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유일한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브라이언 벨렌토프 하이퍼레저 총괄은 판테온은 하이퍼레저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면서 하이퍼레저에 합류 이후 원활하게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암호화폐 지갑 4종을, 4개의 종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 외에도 3종의 암호화폐 지갑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개발 중인 3개 지갑이 각각 인터넷 브라우저 지갑인 카이카스와 하드월렛, 트레저, 그리고 스마트폰 탑재용 지갑 클레이튼 폰 월렛이라고 하는데요. 네, 카카오가 이용자의 프라이빗 키를 대신 관리해주는 클립과는 달리 카이카스는 이용자가 직접 프라이빗 키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클레이튼 폰 월렛은 카카오톡 유저가 아니더라도 이제 카카오피의 토큰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클립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죠. 나머지 지갑은 출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카카오에 관한 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상용화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누구라도 이제 기술을 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듯이 4분기에 카카오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오픈되고 2년 내 블록체인 클라우드화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카카오가 이제 블록체인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까지 메인넷 클레이튼을 클라우드화하여서 블록체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한재선 대표 같은 경우는 디지털 농노제를 거론했는데, 이용자 데이터를 경작한 것을 구글, 페이스북 등에 넘겨서 그 대가로 서비스와 기기를 쓰는 것을 일종의 디지털 봉건제도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홈이 일반화되면 그 종속성은 더욱 심화된다고 하는데요. 즉 데이터를 생산하는 자체가 노동행위로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한 대표가 제시한 대안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에서 디지털 재산화가 이미 시도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 MLB 카드 게임의 경우 류현진 선수 한정판 카드를 거래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코닥 또한 직접 찍은 디지털 사진의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한 대표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은 복제가 쉬운 디지털 재산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분권화된 불변의 데이터 저장소죠.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특징인 이제 불변성, 투명성, 추적 가능성을 통해 디지털 아이템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 집중이 아닌 분권화된 특징을 통해 소유권을 특정 기업이 아닌 중립적인 거버넌스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라고 하면서, 네, 다만 블록체인의 기술의 복잡성으로 진입 장벽이 지금 높은 상태라고 하는데, 그라운드X가 제시하는 것은 올 4분기 내에 암호화폐 지갑 활성화와 2021년 블록체인 완전 클라우드화라고 합니다. 네, 클립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지갑이죠. 카카오톡 내에서 유저들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4분기 내로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한지선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라운드X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블록체인 기술을 몰라도
블록체인의 장점을 이해하고 모두 그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서 특히 클립은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에 멈추지 않고 2년 내 블록체인 킬러 클라이언트로 진화할 것이다. 클립은 방법을 찾아가며 2년 내로 킬러 클라이언트가 되도록 발전할 것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카카오톡과 같은 이런 IT 계열 대기업 쪽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톡과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연동해서 암호화폐와 이렇게 화폐와의 전환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10월에 또 블록체인 전략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게 되면 오는 10월 29일에서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개최하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9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 현황 및 서비스 활용 방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삼성전자가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사와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등과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ID 인증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탈중앙화 신원 확인 시스템에 대한 패널 토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복수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단말 등 하드웨어 시장에서 단연간 선점했음에도 모바일 운영체제 그리고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늘 후발주자였던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생태계에서는 경쟁사를 제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 지원 범위까지 넓히면서 기존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물론 카카오 클레이튼까지 추가한 건 역시 대중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와 동시에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렇게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원 암호화폐도 늘리고 블록체인의 방안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갤럭시 S10 자체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된 줄도 잘 모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 측에서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를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뭐가 있는 거겠죠. 네, 지금 그 아이폰 쪽에서 애플 쪽에서도 그 블록체인 키트 같은 암호화폐 키트 같은 것을 계속 내놓으면서 지갑이 탑재가 되진 않았지만 곧 있으면 탑재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LG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겠다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죠. 왜 이렇게 유수의 IT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걸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미 금융 전문가가 비트코인 미국 달러와 대체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뉴스 월드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금융 전문가이자 귀금속 투자 전문가인 크레이그 햄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미국 달러화가 주도하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통화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시적 환경이 조성했을 때 시장의 공포와 공황은 시작이 된다며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세에 올해 금시장 강세는 시장의 관심이 법정화폐 대체 가능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위치에 서려면 가격 변동성 등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며 진화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언급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과 지금 금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를 대체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중국에 관한 추가 관세를 먹이면서 모든 증시 그리고 환율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글로벌 정세가 비트코인에 반영돼서 상승 및 하락을 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정말로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서 이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점점 자리를 입지를 다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기축통화까지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23만 4천 달러다. 네, 24만 4천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은 기축통화 달러를 제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는 반면에, 그럴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과연 10년 뒤 아니면 짧게 5년 뒤 비트코인의 위치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5년 뒤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이런 자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플랜B가 28일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현재 비트코인의 RSI 지수, 즉 상대성 강도 지수가 2만 달러까지 상승했던 2016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비트코인이 곧 대형 불마켓을 연출할 수도 있다면서 RSI가 50에서 90까지 올라가는 것은 장기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망을 했는데, 지난 월요일 비트코인이 내년 5월 반감기 전 2만 달러까지 기록할 것이고, 반감기까지 약 9개월 남았으며 비트코인 상승 공간은 크다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 2만 달러는 고사하고 다시 이제 10,000달러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RSI 강도 지수 정말로 지금 불마켓을 위한 이런 준비를 하는 단계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내리꽂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 자금 세탁 특별조사단이 암호화폐는 규제가 아닌 금지를 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인도 미디어 퍼스트 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 산하 자금 세탁 특별조사단이 암호화폐에는 규제가 아닌 금지가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SIT 측은 최근 범죄 조직들의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및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금 세탁 및 마약 거래 등은 오랜 기간 암암리에 존재해 왔다. 비록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래의 정확한 출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도 이러한 암호화폐 범죄 활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면서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취급업체 및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증거 없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현재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를 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전면 금지에 대한 스탠스는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인도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소식이 좀 줄어들고 있고, 중국도 인도와 똑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 스탠스를 유지를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중 무역으로 이렇게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중국은 바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인도 또한 혹시나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 정말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를 땅땅땅 때리면서 결정을 했을 때 인도에게 안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인도가 암호화폐를 금지를 했을 때 그 경제가 한 10년 정도 퇴보할 것이다 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지금 인도 경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가. 네, 인도가 조금만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미 증시가 약 보합세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테마주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24로 어제보다는 4포인트 조금 오른 극단적 공포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올라도 극단적 공포죠. 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고 100이면 낙관을 의미합니다. 네, 24 정도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투자하기 쉽지 않다. 참 어렵다. 내 돈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에 넣기 힘들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살짝 반등을 하고 있지만 또다시 하락하진 않을까. 네, 이런 시장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여기서 나왔듯이 지금 RSI 강도가 2016년 대형 불마켓과 유사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